안녕하세요. 거친 힐링 26강입니다. 오늘 주제는 넌 항상 그 모양이야가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세가 꺾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상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고 살던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은혜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어른들도 코로나가 주는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가슴이 답답하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요즘은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에 이어서요. 어린아이들까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과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코로나 이전보다 3배나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발달 단계를 보면요. 이 유치원기, 이걸 놀이기라고 하거든요. 4 내지 7세. 이때는 놀면서 배우는 때예요. 사회적 의학계가 아주로 보면요. 활동적이 됩니다.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지는 시기죠. 나름의 새로운 일과 기술을 익혀야 된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왜 하는 것만 정말 부모가 귀찮을 정도로 호기심이 많아지고, 나도 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고, 나도 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시기예요. 근데 요즘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없고 제약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학령기인데요. 초등학교죠. 7세에서 12세. 이 아동기의 특성은요. 배우고 만들고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싶고 끼리끼리 서로 어울려 다니면서 협동, 사고의존, 시민역할, 사회성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근데 어울리지 못하고 갇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너무 힘이 들거나 자녀를 어떻게 둬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스트레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아이들이요,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많은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지 않아요. 표현할 줄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없이 고통을 겪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눈에 거슬리는 일이 많죠. 그때 이제 부모는 넌 항상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아이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말입니다. 왜곡된 비합리적인 사고 중에요. 확대하기의 오류라는 것이 있어요. 상대방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앞으로 발생할 부정적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한두 번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항상, 언제나, 늘, 매일 이런 말로 과장해서 말을 해요. 또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도요. 끔찍한, 엉망진창인, 절대로 너는 안 돼. 모두 너를 싫어할 거야. 모두가, 아무도와 같은 말을 거침없이 사용하는 거죠. 이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유치원기 아동들의 정체감은요. 나는 내 뜻대로 될 수 있다이고 학령기 아동의 정체성은요.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요. 아동들의 소망이 뭔가 하면요. 나를 독특한 존재로 되어줄 달라는 것이 아이들의 소망이 됩니다. 어쩌다 한번 실수한 걸 가지고 부모가 넌 항상 그 모양이야. 정말 엉망진창이야. 넌 도대체 왜 그 모양이니?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람들은요, 말이나 행동으로 자극을 받으면요, 3가지로 반응하죠. 자극을 주지 않았는데도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극을 주었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요,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게 돼 있죠. 그 자극이 자신을 비난하는 거라고 느끼면 반응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넌 항상 그 모양이야 라고 자극을 주면 내가 언제 매일 그랬어? 내가 언제 항상 그랬어? 어서 말해봐. 그래, 어쩔래? 나는 언제나 그렇다. 이거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이 말을 반복한다면요, 아이의 마음에 그 말이 못으로 박히는 거죠. 유치원기 아이라면요, 죄책감이 생겨요. 왜냐하면요, 그래, 난 다 못해. 다 못하니까 엄마 아빠를 실망시켜 하는 죄책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학령기에는요, 열등감이 생기는데요. 그래, 난 모든 것을 다 못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느 아버지가요, 말썽꾸러기인 아이에게 내가 옳지 못한 짓을 할 때마다 내가 기둥의 못을 하나씩 받겠다. 그리고 네가 또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을 하나씩 빼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못으로 이제 뒤덮인 기둥을 보게 되고, 그래, 부지런히 착한 일을 해서 못을 뽑아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못이 뽑힐 때요, 아버지는 정말 아들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못이 다 빠졌는데 왜 우니 하고 말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못은 사라졌지만 자국은 남아있잖아요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자, 논박이 논박으로 정리해 볼게요. 넌 항상 그 모양이야. 아주 못을 박는구나. 말은 끈질기게도 오래가지.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이 듣는 이 가슴에 평생을 살면서 못질을 해댄다니까. 어쩌다 못을 빼도 자국은 남지. 흠집난 모양으로, 항상 그 모양으로 살아야 할지도 몰라. 망치질 해대는 그 입을 멈추지 않으면. 꼭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도요, 모든 관계에서 서로 못을 박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상대를 사랑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했다는 마음은 사실일 수도 있어요. 상대가 그런데요, 그 말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 역시 사실이에요. 나는 하트를 날렸는데 상대는 화살을 맞았다고 하는 거죠. 서로 사실일 수는 있지만 비판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서로 통하지 않는 거죠. 가까울수록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어느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강의였습니다. 그분의 학교에 그 소문난 캠퍼스 커플이 있었대요. 둘이 언제나 너무 다정을 했는데 어느 날 둘 중에 여학생이 교수님을 찾아와서 이제는 서로 헤어지겠다고 하더래요. 교수님은 놀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죠.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자신의 애인인 남학생이 자신을 보고 무달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네요. 교수님은 기가 막혀서 내 무달이는 모두가 인정하는 무달이 아니야 라고 했대요. 왜냐하면요, 그 여학생에게 친구들은 평소 무달이라고 놀려도 그 여학생은 그 자극에 자신도 장난스럽게 반응했기 때문이었죠. 아무렇지도 않게요. 근데 갑자기 애인이 무달이라고 했다고 헤어지겠다고 하니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도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만은 쭉쭉 뻗은 아름다운 두 다리로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 관계가 더 어려운 관계인 거죠. 아이들에게 부모는요,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런 부모로부터 넌 항상 그 모양이야 라는 취급을 받을 때 못이 박히는 것 같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넌 항상 이라는 말을 듣고 자라게 되면 열등감과 죄책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난 항상 실수할 거니까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싫어할까 봐 노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열망이 너무 많아서요, 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돼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도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생각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동들을 살펴주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 모두 스마일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죠.